자, 그저께 이 수해요, 폭우에 피해가 서울에 한 15명 정도의 사망 실종자가 났고, 서울에서 제일 잘 산다는 이 서초구에서만 5명의 실종자가 돌아가신 걸로 보여요. 휩쓸려 가서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1조 5천억을 들여서 지금 강남 등의 배수시설 처리를 했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라. 주요 하천은 있지만은 이 지천은 없다. 그래서 작은 하천은 없으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윤석열이 어제 오전에 국무회의 마치고 신림사동, 신사동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갔습니다. 참변 현장. 이 장애인을 두고 있는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죠. 장애인을 두고 있는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죠. 자, 직장 의류 회사에 다니고 그리고 노모와 또 다운증후군 언니 그리고 딸을 이렇게 네 여성이 한 집에 반지하 한 집에 살아가요. 자, 그런데 그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다 드린다고 검사할 일이 있어서 직장을 쉬었기 때문에 그 가장인 여성은 돌아갔습니다. 회사 갔으면 아마 그 살아남았겠죠. 자, 그런 이 아픈 일이 있었고 상도동에서도 노모를 모시고 사는 한 분이 대피를 하다가 이 고양이를 두고 온 걸 알고 다시 찾으러 갔다가 익사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자, 이 상도동과 지금 이 신림사동에 숨진 분들은요, 전부 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낮은 곳에 아니면 높은 곳에 지하 반지하 옥탑방으로 몰려간 서민들의 삶이 이런 물난리의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림동 지하의 반지하 그 장소에 기자가 가니까요. 이 건물 반지하에는 벌써 6가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집의 배수구도 다 역류해서 이웃들은 7시께 밖으로 나왔지만 피해자 측은 뒤늦게 알아차리고 늦게 현관문을 열라니까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어머니한테도 신고해달라고 이웃에도 전화해서 신고해달랬고 그냥 이 문이 지하로 밀어 닥치면서 문이 열어놨다가 닫히면서 그 길로 이제 문을 열지 못했고 좁은 창문으로 탈출하려고 했지만은 이것도 실패하고 참변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옆에 도림천이 지나가고 지대도 낮아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이 수해가 들기 아주 쉬운 동네였대요. 그래서 이 동네 통장은 폭우가 올 때마다 마을을 돌며 독거 노인을 깨워야 될 그런 것이 일이고 실제 일가족이 살던 건물뿐 아니라 옆 건물도 지금 다 침수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지적 장애인인 하지만 그 동에 불편이 없었는데 잠깐 신경을 놨다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지역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자의 동네라고 칭해지고 해당 일가족이 살던 반지하는 보증금 2천에 월세 35만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살기가 안성맞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조선족들이 주로 살러 오고요. 그래서 부자 동네나 정상적인 동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옆집들도 다 지금 이런 가까스로 대피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인근에 거래되는 아파트들을 보면 15분 거리에 신림 프로지오가 있는데 10억 5천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과 이 지역의 차이가 고도가 8m, 한 3층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림 프로지오는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이 어려운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이 장애가 있는 언니를 데리고 또 몸이 아픈 노모를 데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당일날 문이 닫히면서 오후 8시 37분에 병원에 있는 엄마한테 현관문이 닫혀버렸는데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린다고 전화를 했고 그리고 또 이웃에도 전화를 계속 8시 40분대 50분대에 했지만은 그 이후에 전화가 끊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어렵게 살다가 이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이 방을 새로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딸에게 책상도 장만해주고 침대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핸드폰 속에 단정히 단장돼 있는 딸 방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답니다.
7년 전에 반지하 집을 이 보금자리로 택했고, 자, 어렵게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여기 이제 방 3칸짜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하로 왔지만은 행복해했고 이런 일이 생길지 절대 몰랐다는 거예요.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도림천 주변에 쭉 따라서 이 반지하 가구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사니까요. 저 도림천은 메워야 된다. 왜 복개를 하지 않고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지역보다 더 낮은 지역을 거기를 무슨 산책을 한다고 산책로와 자전거 통행로를 해놓느냐. 솔직히 저 기능은 하수구다. 무슨 개천이냐. 그래서 하수구 옆에 운동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지역에 보면 하수구를 갖다가 마치 산책로처럼 꾸며가지고 지상보다 훨씬 낮은 곳에 그들이 운동을 하고 뭐 휴식 공간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데, 투감은 비가 와서 대피시키고 하는 저런 공간을 복개해야지. 차라리 복개했더라면 도림천이 넘쳐서 이 반지하 가족을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양재천까지 부자들이 사는 자연하천은 보면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게 지하에 있습니까? 하천조차 지하에 있어요. 그건 하천이 아니라 하수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지역에는 하수구를 개방해 놓고 공원으로 꾸며 놓고 그러다가 범람을 시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수해를 겪고 그 이후 한 15조 정도를 들여가지고 서울시에 이 배수구 하수구를 정비했다는데 나아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 2001년에 이 도림천변에서 9명이 숨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신림사동은 가구 중에 22%가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해가 나면 반지하 없앤다 하지만 이 반지하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야기를 해야죠. 한국의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 사는 사람은 혹은 26만 5천 가구라고 하고 혹은 31만 가구라고 하는데 제대로 이 통계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가난하면 반지하나 지하에 살아야 된다라는, 이거는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반지하, 지하, 옥탑방 등에 사는 사람들은 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결하든지 국가적 원가주택의 첫 대상자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윤석열은 신림동 사고 현장에 가서 과연 뭘 느꼈습니까? 자, 영국의 BBC에서요 한국에 대해서 참으로 창피한 보도를 했습니다. 기생충 그 반지하, 한국에만 있는 이 반지하라는 말을 영어로 반지하로 옮겼습니다. 일가족 참변, 현실보다 더 최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BBC는 어제요 이 신림동의 반지하 일가족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오스카상을 받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 나온 아파트와 거의 똑같이 생겼다. 이 반지하 집을 언급을 하며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방범창을 뜯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실패하고 물속에 갇혀 죽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이런 기생충의 첫 장면에 주인공 온 가족이 폭우가 쏟아지자 집안에 물을 퍼내기 위한 필사적 노력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현실에서 결말이 더 최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이 여길 방문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 가족의 죽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강남의 화려한 빌딩과 이곳에 생활하는 어려운 반지하 지금 근처만 해도 수백 명이 한국인이 살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했고, 자, 또 다른 지금 통계 조사에서는 31만 4천 명이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의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지하는 이런 폭우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반지하에 살아본 분 계십니까? 반지하라는 것은요 습기 차고 곰팡이 피고 지다니고 밖에서 먼지 들어오고 냄새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는 것.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까지 상업적으로 이렇게 빌려주고 월세 받는 이런 현실은요 이제 정리되어져야 되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가적 원가주택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윤석열은요 예보 시스템 개선을 말할 게 아니라 그가 어제 이 사고가 안 났으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려 했죠. 진짜 윤석열의 부동산 대책은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투기용 칩을 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지하 3인 가족의 딸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딸 또한 평생 반지하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극을요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이고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요 입으로 헛소리 하지 말고요 이 반지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하의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